네, 반갑습니다. 퀀트 프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본주뿐만 아니라 또 상장된 계열사들까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좀 반복적으로 짚어드리고 있고, 또 지난 8일이죠. 카카오 영상을 통해서 계열사들에 대해 좀 순차적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고, 실적 또한 좋으니 이제는 조금씩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카카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좀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연간 실적에서 결론부터 확인을 해보면 2020년 매출 4조 원 기록을 돌파한 데 이어서 연매출만 무려 전년 대비 47.6% 증가한 6조 원 돌파를 기록을 했죠. 네, 상당히 좋게 나오게 되었는데 영업이익은 또 5,9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9% 상승, 또 순이익은 1조 6,4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47%죠. 네. 847%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물론 지난 4분기만 좀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영업이익이 1,0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좀 마이너스 27.5% 네, 가량 줄어들었고, 또 작년 3분기 이제 분기 기준 매출이 처음으로 네이버를 좀 넘어섰었죠. 그런데 이제 4분기 매출액이 1조 7,852억 원으로 4분기 이제 같은 기간 1조 9,277억 원을 기록한 이제 네이버의 이제 한 분기 만에 다시 밀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해 이제 매출 부분별로 조금 자세히 뜯어볼 거예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일어나는 광고죠. 네, 이런 광고 상거래 실적과 카카오 모빌리티, 페이, 엔터프라이즈 등 이제 자회사 실적이 반영되는 플랫폼 부문 매출이 이제 1조 48억 원으로 이제 1조를 돌파를 했는데, 지난 3분기 대비해서는 29%,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48% 가량 증가한 수치고요. 또 추가로 게임이죠. 카카오 게임즈 이제 게임, 또 음악, 웹툰 매출 등이 포함되는 이제 콘텐츠 부문 매출이 7,803억 원으로 3분기 대비 19% 다소 줄기는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41%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또 물론 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연성장이 워낙 지금 눈에 앞서서 보셨듯이 연성장 부분이 조금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포커스가 좀 맞춰진 것이고,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이 있었죠. 사실 작년부터 최근까지 모두가 아시다시피 카카오 그룹은 이제 주주들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처음으로 지속적인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또 3년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익현금, 네, 잉여현금 흐름이죠. 네. 잉여현금 흐름의 15에서 이제 30% 재원으로 주주 환원에 쓰고, 또 이 중에서 5%는 현금 배당, 또 10에서 25%분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사용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올해는 또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총 3천억 원 규모죠.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규모의 이제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만 보면 좀 전년 동기 대비 모든 사업군에서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맞지만, 또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좋지 않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 네, 주주 환원 정책,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카카오그룹에 사실 가장 필요했고 또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1일 이제 금요일에 이러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무려 작년 10월 7일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여주었죠. 네, 보시는 것처럼 5.04%로 마감이 됐었죠. 금요일에. 네, 이런 것처럼 상당히 큰 상승을 10월 7일 이후로 최대 상승폭입니다.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여주었는데, 카카오의 장기적 이제 하락에 되게 많은 이유가 있었다고 이전 영상들에서 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딱 두 가지만 꼽자면 결국 플랫폼 규제와 경영진 리스크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악재가 일부 해소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카카오 여민수 대표죠. 카카오 여민수 공동 대표가 이 11일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지난 4년간 카카오가 걸어온 길을 반추해 보면 전 국민의 지지 속에 가파른 성장을 일궈냈지만 과정 속에서 성장통을 겪어왔고 또 사회의 신뢰를 잃은 것 같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또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최근까지 불거진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 메시지까지 전했어요. 네, 뭐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이었음에도 조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보였다고 하는데요. 또 카카오는 앞으로 또 내정자인 남궁은 대표를 중심으로 논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또 우리 사회가 본래부터 카카오에게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또 이제 덧붙이기도 했고 또 앞서 말씀드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발언과 뭐 몇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전혀 없죠. 또 이미 잃어버린 이런 신뢰 이제 한번 잃어버렸을 경우에 정말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또 한순간에 모두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겠죠. 그만큼 시장에서 한 기업과 그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를 판단할 때 이런 CEO 리스크는 상당히 이제 실적이나 성장성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각종 논란에 휘둘리기도 했지만 또 발빠르게 대표 교체 및 사과 그리고 또 환원 정책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발표를 하고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실제로 11일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가에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또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뭐 호재로만 상승하는 건 아니죠. 시장 전체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한 종목에만 얘기하는 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 전체에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또 상승세에 있던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세에 있던 기업에는 악재가 있으면 또 상승세가 꺾이면서 아니면 호재가 뭐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거나 그래서 재료 소멸 뭐 이런 경우에 상승세가 꺾여서 하락세로 접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주가가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있던 기업의 경우 그러니까 카카오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을 보여왔는데 하락을 보이던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감춰져 있던 새로운 호재가 딱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금 뭐 새로운 호재가 있는 건 아니죠. 모두 이제 예상해 왔던 정도의 뭐 실적이나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처럼 새로운 호재가 딱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락의 원인이 되었던 이런 하락의 원인이 물론 다른 데에도 있었겠지만 악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죠. 이런 악재가 하나둘씩 해소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로 인한 그러니까 이 하락분 중에서 이런 악재로 인한 뭐 악재 1, 악재 2, 악재 3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씩 소멸이 된다면 그로 인한 하락분은 상승을 하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도 때문에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 이제 드린 것처럼 영상에서도 좀 특별한 호재가 있기보다 지금까지 이런 악재들이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전 영상들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는 접근을 해야 할 시기라고도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물론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모멘텀이 좋지 않고 또 별다른 악재 없이도 사실 요즘 시장이 그냥 막 흘러내리죠. 네, 흘러내리고 그냥 갑자기 또 막 당일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고 또 플랫폼 규제라는 나머지 아직 큰 악재가 좀 남아있죠. 이런 부분이 대선 전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시작하시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물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 이미 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뭐 최근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가실 필요는 있고요. 물론 하지만 접근을 해서 좋다라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효하고 하지만 이 부분은 또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항상 악재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몇 가지가 해소가 되면서 지금 오늘이 아니죠. 네, 11일이죠. 네, 11일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이 나왔죠.
0.04%의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리스크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물론 저 또한 중요한 사안이 이렇게 있을 시마다 또 발빠르게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 이제 컨퍼런스 콜 관련해서 11일에 있었죠. 네, 이 컨퍼런스 콜 관련해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려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유튜브 추천 및 관심 종목들 체크해 드려야겠죠. 이 부분 조금 꾸준히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면 2월 3일에 뭐 두 개의 영상에서 각각 좀 추천을 드렸었어요. 네, 이 부분 한국항공우주죠. 네, 한국항공우주와 이제 K카 종목에 대해서 네, 같은 지금 뭐 종목들의 경우에는 좋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조금 곧바로 움직여주면서 크고 작은 수익 실현을 좀 하셨을 것이고, 또 안국약품의 경우에 기존 영상들에서 이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이벤트성으로 단기 진행을 좀 했었는데 정말 깔끔하게 추천 다음날 매수가 와주면서 진입을 또 하셨고, 바로 다음날 또 목표가 정확하게 가주면서 또 수익 챙겨 보셨었는데요. 하지만 뭐 또 다음 종목을 드린 게 있었죠. 대연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그 다음날, 그러니까 추천을 드린 다음날이죠. 바로 미 증시가, 그러니까 추천을 이때 드렸었는데 다음날 진입을 하셔라, 조금 소폭 눌렸을 때 진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이제 새벽에 미 증시가 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증시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좀 하는 바람에 진입가까지 살짝 못 미치게 와주고 그대로 12% 급등이 나왔어요. 네, 12%가량 조금 급등이 나오면서 또 미증시 상황을, 하지만 또 미증시 상황을 보시고 시장 상황에 맞게 말씀드린 진입가 살짝 위에서 눈치껏 진입하셔서 두 자리 수익을 보셨다, 살짝 위에서 그냥 진입을 하셔서 10% 이상의 수익을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다면 제가 이 미증시 상황 당연히 새벽에 체크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 갭상승 상황에,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갭상승이 나오는 상황에 발맞춰서 진입가를 아마 수정을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진입하실 수 있게, 수익 볼 수 있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뭐 이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한 추천의 한계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를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이거는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유튜브, 하지만 또 유튜브 한계를 막론하고 당연히 말씀드렸던 진입가보다 상단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앞서 말씀드린 시장 상황 보시고 뭐 판단해서 수익 보신 분들은 그분들이 잘하신 거지, 이거는 제가 수익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저 당연히 제가 매수가까지 제가 말한 금액에 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진입을 당연히 하지 못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하신 거지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제 시장 상황을 판단하시고 실시간 소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실시간 소통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눈치껏 좀 진입을 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보셨는데, 네, 정말 잘 하셨고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저도 뭐 아쉬워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또 지난 금요일에 11일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진입가까지 와준 종목이 있죠. 서플러스 글로벌인데요. 1차 진입가 그 당시에 4,450원 드렸었는데, 네, 부근까지 내려와 주면서 4,450원이죠. 한 번 더 적어 드릴 텐데 1차. 네, 영상 미리 보셨던 분들은 이미 진입을 하셨을 거예요. 금요일에 한번 진입을 하셨을 것이고, 또 장중 4,350원 부근에서 또 2차로 이것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 부근에서 또 2차까지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시장 급락하면서 금요일날 정말 시장이 좀 무서웠죠. 무섭게 빠지면서 또 2차까지 진입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말씀드린 가격대 부근에서 진행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도 유효하니까요. 뭐 월요일에 또 당연히 뭐 엄청나게 떠서 시작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진입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부근에 현재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해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고, 또 4,170원에 대해서 손절가까지 짚어드렸어요. 변동성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단기라고 뭐 언급드린 종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액,
그리고 시장 실시간 확인 가능하시거나 예약 주문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단기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당일 등락폭이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급등이 나오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빠져버렸는데 그 뒤에 확인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드시 실시간 확인 가능하거나 예약 주문 가능하신 분들께서만 접근을 하셔서 수익 꼭 보셨으면 한다라고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최근 1일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해서 주말에도 좀 나들이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최근에 또 지금 뭐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뭐 아침에는 뭐 영하 7도까지 내려갔다가 또 뭐 오후에는 또 영상 7도까지 막 이렇게 7도 뭐 영상 8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네,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 감기와 코로나가 정말 구분이 안 가죠. 오미크론이. 그렇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면서 일요일 푹 쉬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